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제가 참 하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켰어요. 들으시면 얘가 왜 이러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니까 할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왼쪽 하단 누르시면 확인 가능하세요. 소비, 컨섬션이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일입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이 소비를 하지 않는 극단적인 절약, 정말 주변에서 사람들이 치를 떨 정도로 아끼고 살았던 거에 대한 자부심 아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필요해서 했죠. 살도 제가 필요해서 뺐고, 대학도 제가 필요해서 갔고, 모든 공부도 제가 필요해서 했고, 돈도 제가 필요해서 모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일들을 봐요. 저도 이런 일 저런 일 겪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과연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서 솔직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건 저한테는 큰 영광이에요.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어야만 계속 들어주실 거고 이 자리가 온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극단적인 절약을 하고 통장에 돈을 모으고 있는 분들께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앞뒤가 많지 않지만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이에요.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시간을 되돌리면 전 또다시 그렇게 살 겁니다. 저란 인간이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땐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일단 첫째로 소비를 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주자가 접니다. 이게 아끼고 사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다.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돈을 아끼기 위해 하는 그 행동들 안에 또 재미가 숨어 있다.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도 있잖아요. 소비도 사실 알고 보면 습관이고 기술이고 실력일 수가 있어요. 소비를 굉장히 좋아하는 제 친구놈이 하나 있는데 전 과거에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 친구한테 배웁니다. 왜 그러냐? 소비도 계속 해야지 실력이 늘거든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득할 건지. 그리고 주변에 이제 예전에 저랑 같이 돈을 아끼던 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핸드폰 하나를 사요. 핸드폰 하나를 사면은 이 핸드폰을 고르는 일이 재미인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인 사람이 있어요. 재미있는 사람은 가격이 썩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핸드폰이 기능이 뭐고 나한테 어떤 또 용도로 쓰일 수가 있고 내가 지금에서 이 핸드폰으로 바꿈으로써 어떤 걸 누릴 수 있을지를 먼저 계산을 하고 대충 어느 정도 열심히 찾아본 다음에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저가로 산 다음에 그냥 씁니다. 근데 예전에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걸 고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찾는 걸 일단 게을르하게 합니다. 최저가에 사야만 하니까. 그리고 산 다음에도 가격을 계속 봐요. 최저가로 샀는지. 그리고 더 싼 가격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기계를 굉장히 강박적으로 씁니다. 아껴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 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소비를 함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으로 계속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인 소비를 이렇게 누르면서 이제 저축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아끼면서 소비를 극단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절약을 하면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몰라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미리 그런 걸 과정을 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과거에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소비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돈을 아끼는 대신에 무슨 비용을 치렀는지. 그걸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스트레스예요. 어떤 물건을 고른다 하더라도 소비를 그냥 하는 사람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되고 강박적으로 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째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두 번째로 또 스트레스 얘기인데
이걸 산 다음에 쓸 때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면 돈을 아끼고 최저가로 샀기 때문에 이 물건을 오래 써야 된다는 강박이 있으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세 번째로 이게 참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데 이게 가끔 기회를 날려요, 여러분. 기회를.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는 지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좋은 기계를 쓰거나 좋은 사람을 쓰면은 되게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날려버립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극단적인 예인데 제 수강생분 얘기인데 제 수강생분이 제 강의를 들으려다가 돈이 아까워서 이번 기수에 안 듣고 공부를 좀 더 하고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필이면 이제 요번 기수를 안 듣고 다음 기수를 듣는데 본인이 보고 있던 지역이 폭등을 한 거예요. 물론 운이 없는 거죠. 부동산이 원래 그런 식으로 한두 달 만에 폭등하진 않지만 여러분 아시듯이 최근에 일부 지역들은 한두 달 만에 막 말도 안 되게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후회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강의는 듣고 싶었고 듣기로 결정도 했는데 지금이 아니라 다음 달에 들었을 때 가성비가 제일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실제로 돈을 아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날린 비용이 더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막무가내로 써제끼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크게 절약을 하면은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좀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다 극단적인 일인데 자, 내가 옷을 사고 싶은데 옷을 안 사고 아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옷을 좀 더 잘 입었으면은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이어져서 어떤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명품을 입고 나갔더니 많은 걸 누릴 수도 있는 거. 이거 가끔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명품을 입고 있으면은 그 이상의 값어치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명품을 걸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대접을 해주거나 쉽게 돈을 빌려주거나 나한테 좋은 대접을 해주는 등 그런 사례가 있고 인플루언서들은 일부러 그래서 비싼 물건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의 문제가 있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기회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랑 다른 분도 있는데 과거의 저를 딱 빗대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포인트인데 소비를 무서워하고 극단적 절약을 하면요. 대출을 안 써요. 안 씁니다. 왜냐면 이게 보세요. 월급을 모아서 쌓아 올려야 돼요. 소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출 이자가 한 달에 150, 200이 나온다? 용납할 수 없죠. 요런 분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월급을 모아서 집을 못 산다. 요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다 선량하고 착한 분들이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대출을 받는 것 자체를 자기 머리 안에 옵션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망한 사람들한테 눈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월급을 모았지만 집값이 먼저 올라버리니까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절약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 때 대출을 좋아하는 분과 대출을 좋아하는 분들이 나뉘어요. 다만 저희 부모님 세대가 대출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IMF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 진짜 한 집 건너 한 집씩 이사 갔어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이 2021년도에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물론 요새 자영업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예 그냥 야반도주 했다니까요. 정말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실패하는 사례를 많이 보신 분들이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들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절약하고 열심히 사신 분들이 많아요. 어쨌건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소비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절약을 하면은 당연히 대출을 받는 것도 소비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하지 않으면 소비의 분류가 안 돼요. 내 미래를 위한 투자에 해당하는 소비가 있고 사치성 소비가 있는데 이게 너무 저처럼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분류가 안 돼요. 솔팅도 하기 전에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기회비용 날리고 그리고 소비에 대한 교육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 지금 와서 얘기하고 싶어요. 소비도 능력이고 소비도 습관이고 소비도 배워야 돼요.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투자를 위해서 자본금을 모으고 있는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소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내가 목적이 있잖아요. 돈을 모아서 투자할 거니까 내가 돈이 필요한 거니까 뭘 쓰고 있는 거냐면 내 시간과 에너지와 욕구를 누르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소비예요. 근데 이거는 알고 쓰는 거잖아요. 알고 쓰는 건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분들은 그냥 무분별하게 무조건 아끼시는 분들이에요. 예전에 저처럼 그냥 인생 자체가 절약인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어른들 중에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그냥 소비를 하신 분들보다 재산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 제 철학이랑 바뀐 거예요. 저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근데 어떡해요? 정말로 말도 안 될 정도로 절약하고 사신 분보다 쓸 거 쓰고 대출 땡겨가지고 집 사고 투자하신 분들이 더 잘 살아요. 제 주변이 지금 팩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저도 이거를 인정하기 싫었을 그 기간이 있어요. 인정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얘기예요. 하나도 안 공평하고요. 하나도 뭔가 정당하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면 여기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게 돈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어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이 사회에 적절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비를 누르고 현금만 모아서 승부가 날까요? 지금?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치성 소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되게 웃긴 얘기인데 지금 화폐 가치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화폐만 모으실 거면 어차피 상대의 경제 게임에서 뒤로 밀릴 거거든요. 차라리 그 스트레스를 참아가면서 만약에 목적 없이 돈을 모을 바에는 적당히 쓰세요, 차라리. 저는 투자하려고 돈 모으시는 분들은 항상 환영이에요. 본인이 그걸 소비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니까요. 그런데 예전에 저처럼 무차별적으로 아낀다? 그냥 거지같이 산다? 저 진짜 거지같이 살았거든요. 제 친구들은 다 알아요. 그냥 거지같이 살았어요. 거지. 없는 사람.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물론 그 기반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뭔가 지금 실패를 덜 두려워하고 목돈을 모으는데 뭔가 역할을 했지만 전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뭔가 지금 무차별적으로 아끼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되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해주고 싶어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뭔가. 지금 뭐냐? 목적이 있는 절약, 목적이 있는 소비 억제는 오케이. 저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다른 소비예요. 다른 걸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과 에너지와 스트레스와 내 기회비용과 뭔가 내 욕망을 억누르는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택한 건데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아끼고 살겠다? 옛날 사람들처럼? 그러면 여러분 화폐 가치에 녹아내려요. 지금 국가 부채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화폐 가치가 남아날 것 같으세요? 그럼 나중에 또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전에 저처럼 맹목적으로 돈을 안 쓰고 아끼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좋은 세상이에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쓸 거 쓰고 마실 거 마시고 놀 거 놀고 하면서 살아야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더 큰 걸 누리기 위해서 그걸 참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시라면 예전에 저처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거지같이 살고 있다면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사는지, 이게 맞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모은 돈보다 이걸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통장에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서 모은 돈보다 주변에 자산을 사서 모은 돈이 더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해보세요. 최소한 이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10년을 모았어. 10년을 정말 거지같이 살면서 모았어. 근데 내 자산보다 어떤 대출을 땡기거나 레버리지를 땡겨서 집이나 자산을 산 사람의 자산이 더 많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향후 10년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시야를 한번 돌려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조건 아끼고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 말 따라서 어떻게 잘못 그걸 택하면 그건 그냥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잘 살고 싶어서 아끼는 거잖아요. 잘 살고 싶어서 아끼고 사는 건데 어쩌면 그게 그냥 못 사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목적성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냥 잘 못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심각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